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오름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현정호 주임 만나보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현정우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고, 이번에 그래도 이번 주간 단위로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그만큼, 여전히 뭐 출렁임은 있었지만,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 유동성 공급이나 규제 이 완화 뭐 이런 점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부터 한번 들여다봐 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기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키우기는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근본주에는 저가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유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중에 대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고, 그리고 어디였죠?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월 2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시면은 상장사가 500개사의 대주주가 좀 지분 매입을 공시를 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크피 투자자가 현재 작년 4월 이후 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이 좀 더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한 52.4로 6개월 내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그리고 현재 수출 주도에서 현재 소비로 경제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을 맞춰서 개선 신호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좀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 그리고 대주주의 주식 매입,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용거래 잔고가 좀 20일 연속적으로 감소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9천억 위안의 수준을 회복한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춘절이 다음 주 내내 있기 때문에 관망세적인 부분은 시장에 충분히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대금을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부분이 아직 유의미한 회복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은 춘절 이후 거래량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주식을 매수할 시기가 된 건지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최근에 뭐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축소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래서 오히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한국 증시가 좀 더 시끄럽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중국 정부가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2017년부터 점차 축소해서 2021년 이후에는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전기차 관련주,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장중에 무더기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단 불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고는 발표했지만, 보조금 적용 리스트를 좀 보면 전기버스가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방식은, 특히 양극재 방식은 현재 세계적으로는 NCM 방식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상당히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배제하고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각하는 일팀 인산철 방식, 통칭 LFP 방식만 허가하고 보조금을 좀 지급한다고 하였거든요. 일단 전기버스 배터리 시장 자체가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는 40%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고, 현재 중국 정부도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MCM 방식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좀 타격이 좀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면서 한국 증시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 LFP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전기버스 배터리를 채택을 했지만, 이 LFP 방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및 상용차에는 좀 맞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주력으로 떠오르기는 힘든 기술이고 좀 사장되는 기술이었는데, 뭐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NCM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중국 업체들 자체도 NCM 방식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중국 내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보다는 자국 산업 확대를 꾀하는 좀 중국 정부 뜻을 내비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중국 전기차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수혜를 볼 업체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한일지 자동차 기업 중에 선두는 현재 BYD라고 불리는 비아적이고요.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상해 자동차 등이 그리고 장안 자동차 등이 신에너지 자동차를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부품을 생산하는 약품 시업, 양파 삼성 등의 기업이 있고 배터리 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 1위 낙타그룹 등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가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좀 수익성이 탄탄한 낙타그룹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3년간 이 중국의 배터리 이 성장률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너무도 많이 좀 뛰어들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그 시장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형 업체들은 많이 좀 퇴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선두 업체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업체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이 낙타우 그룹이 선두 1위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낙타그룹은 중국 내 자동차 구동 배터리 산업에서 일단 선두 기업입니다. 중국 내 축전지 전문 제조업체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헬로차이나에 한 6개월 전쯤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동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축전지 제조 및 판매를 좀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현재 이 산업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1위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그룹은 현재 자동차 일반 축전지 생산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으로 나오는 이 매출액 부분은 사실상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주식 3호 발행을 통해서 좀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금은 현재 리튬 전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 출자 100% 자회사인 낙타 신에너지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크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현재 기존의 배터리 기업 생산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지분 인수하고 그리고 제휴를 통해가지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터리 기업과도 제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에너지 자동차 임대 사업 그리고 AS 시장에도 현재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으로 어느 정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타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축전지 산업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동 배터리 부분에서는 선두 기업이자 현재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폭스바겐, 포드, 아우디 등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도 가장 뛰어나고 원가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중적 우세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매출 총액이 25%에 달하는 애프터마켓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성, 이를 통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의 확장,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이익률도 그렇다면 또 증가가 될 것 같고, 가격 결정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한데요. 주가는 시장과 함께 새해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보니까 21선 저항을 단기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률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일단 투자 포인트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꼭 중국 내 업체들도 잡아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을 보일 걸로 보고요. 특히 낙타그룹은 신에너지 자동차 성장과 이제 함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금 집행도 끝났고 이 세 개 산업 부분, 신에너지 자동차, 대여, 임대, AS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한 투자도 완료를 한 만큼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14위안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위안을 현재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 45위안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13위안인데 이거는 작년 6월에서 선정됐던 단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손절가로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의 기업은 낙타그룹입니다. 현정호 주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